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편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난 뒤에는 초등학교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찬반으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주춤해졌습니다. 20일 계속되던 상승세가 일단은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표결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음 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까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 장관은 CDC와 깊숙이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교통부가 국내선 항공 탑승객들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트 부리지지 교통장관은 국내선 승객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자료는 물론 과학계와 의학계 실무진조원에 따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리지지 장관은 항공 여행이 더 안전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비행기를 타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국제선 승객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국내선 승객까지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증가하는 여행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또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초등학교 문을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모두가 백신 접종을 마친 후라는 단서는 달았습니다. 한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팽팽했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제한적인 대면 수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교육부 소속 교직원 2만 5천 명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맞으면 킨더와 초등학생들에 대한 대면 수업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수는 약 25만 명에 달합니다. 한인 학부모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조심스럽게 학교를 보내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은 물론 자녀들의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만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애들이 아무래도 소셜 릴레이션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뛰놀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일주일에 몇 번 학교 가고 몇 번 집에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 힘든 만큼 아직은 위험성이 너무 짙다는 주장입니다. 아직은 이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걱정이 되고 백신을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맞는다고 해도 그게 관리가 얼마나 될지가 조금 의문이 되죠. 교육부와 보건국 그리고 LA 시의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오늘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시검찰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질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며 대면 수업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학교 재개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는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LA 카운티 지역. 2주 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요즘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건국은 미미한 감염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을 뿐더러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8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으로 또 코로나가 지나갔거나 그다음에 지금 증상이 좀 있는 분들도 항체가 있는지 내가 좀 괜찮은지 그렇게 검사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윌셔 메디컬 그룹과 코리아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보다 손쉬운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도록 매주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YCC에서 코로나 테스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에 필요한 각종 인포메이션이나 그리고 백신에 관련 정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줄 계획입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와 코로나 항체 여부를 검사하는 안티바디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PCR 검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항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안티바디 이 두 가지를 검사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코로나 검사는 매주 수요일 남가주 새누리교회 주차장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남성은 빅베어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올해 21살의 샌클라멘테 거주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지난달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증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감염자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빅베어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60명,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율은 지난주 10만 명당 39명에서 29.7명으로 크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국장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 3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감소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보건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한층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남아프리카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요즘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20일 연속 상승했던 기세가 오늘은 꺾였습니다. 갤런당 평균 $3 51센트였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전국 자동차 클럽은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 내려 갤런당 $3 51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7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20일 상승세가 끝났다는 분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지난 19일 연속 상승해왔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9센트 올라 갤런당 $3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 가솔린 가격은 33일 상승세가 멈춘 뒤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당분간 가솔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60대 한인에게 이례적으로 3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짜 약 성분은 모두가 밀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밀수해 판매해왔던 60대 이모 씨.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이 씨에게 4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년 반 동안 $350만 상당의 치료제를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his 46-month sentence to the judge adopted our recommendation
So I think we're satisfied with the sentence that was imposed. 이 씨는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밀수해 캡슐 약으로 제조한 후 천연 치료제라고 속여 주유소 등에서 판매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부에나파카, 사이프레스 등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여러 곳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캡슐을 유통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밀수와 가짜 치료제를 판매해온 이 씨에게 선고된 46개월의 형은 매우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On the high end of sentences we've seen for these types of cases, which is likely a result of the size of the business that Mr. Lee had. 그동안 이 씨는 불체자 신분으로 지난 2018년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했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 동료 교수를 포함한 역사학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실려서는 안 되는 오류가 가득한 논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입니다. 하버드 법대의 한국계 석지영 교수는 같은 법대 동료인 램지어 교수가 계약의 정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맺었다는 계약은 노예 계약일 뿐이라는 겁니다. The rubric of contract is not the correct one. People are forced and coerced to do things against their will. That is not a contract. UN 보고서와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인정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램지어 교수가 근거도 없이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eeply, deeply object to and disagree with, and he knows that. I have told him. 1990년대 중반 시카고 대학 재학 중 램지어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오류투성이인 이 논문은 학술지에 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et it is full of errors. It's full of mistakes, which should not have been published in a scholarly journal. 더든 교수는 하버드 법대 교수의 논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사실인 듯 악용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Harvard professor Ramsayer says this is true. See, this is a lie. And that is unfair. 다른 역사학자 수십 명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린 저널과 하버드 대학 측에 항의 글을 써보내는 등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문에 대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램지어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SBS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학문의 자유로 포장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통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 심판 첫날, 먼저 단상에 오른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그동안 수집했던 의회 난입사태 당시 영상부터 틀었습니다. 장황한 변론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That's a high crime and misdemeanor. If that's not an impeachable offense, then there is no such thing.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 만큼 TV를 보는 국민들에게 탄핵의 당위성을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상원을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17명의 반란표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가급적 빨리 탄핵 심판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 president's focus is on putting people back to work, getting the pandemic under control, and that means we're not going to weigh in on every question about the impeachment trial. 표결은 다음 주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안과 별도로 트럼프에 대한 공직 출마 금지 조치와 검찰 수사도 잇따라 이어질 걸로 보여 의회 난입 사태를 둘러싼 트럼프 책임론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혹시 클럽하우스라는 SNS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 있는 SNS라고 합니다. 초대를 받아야지만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기태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유행을 쫓는 이른바 힙스터들이 모인다는 SNS 클럽하우스입니다. 여행이나 육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공유합니다. 남자애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문제가 마음에 깼어요. 잠깐 가볼게요. 클럽하우스를 왜 하느냐를 주제로 방을 만들자 몇몇 이용자가 모여듭니다. 주식이나 실제적인 정보들도 많이 알 수 있고 요즘에는 성대모사 같은 것들도 하면서 좀 재미를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 개발한 쌍방향 음성 기반 SNS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 앱을 통해 소통하는 등 유명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이용자들이 열광하면서 지난해 말 60만 명 수준이던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자로는 답답하고 영상은 노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음성 소통이 매력적인 대안이 된 겁니다. 기존 가입자의 초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 클럽하우스 초대장이 인터넷 중고 장터를 통해 거래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립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소통 공간을 제공한 게 인기의 비결이란 분석입니다. 정보가 난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검증된 이들로부터 좀 좋은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욕구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클럽하우스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슈 등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나 대만 독립, 홍콩 국가보안법 같은 민감한 정치적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자 중국 본토에서의 클럽하우스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는 중국 정부가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조사팀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4일 우한에 도착한 WHO 조사팀은 2주간의 격리를 거친 뒤 우한 병원과 환화수산시장, 바이러스 연구소 등을 방문했습니다. 합동조사팀 중국 팀장 량원에는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긴 동물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이전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환화수산시장은 최초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那么根据目前的资料，我们还无法确定新冠病毒是如何传入华南海鲜市场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확산된 것은 확인했지만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결정적인 답은 없다는 겁니다. WHO 조사팀의 브리핑은 당초 예고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났어야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중국 측과의 의견 충돌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 조사팀은 내일 중국을 떠날 예정인데 구체적인 다음 조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WHO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중국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WHO 조사단 발표로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뉴욕시는 중학교 대면 수업을 오는 25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할인사의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탈리나 섬이 오는 12일 오픈합니다. 여행 페리 서비스인 카탈리나 익스프레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방문을 허용하진 않았지만 오는 12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파크시가 오는 11일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정부는 앨러스 이벤트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이번 검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에서 예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시교통국은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과 키세나 블루바드, 샌포드 애비뉴 사이 노던 블루바드의 버스 전용 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60일 이후 범칙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뉴욕시 중학교 대면 수업이 오는 25일부터 재개됩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중단됐던 중학교 대면 수업을 25일부터 재개하지만 고등학교 대면 수업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사형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 상원은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날프노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23번째 주가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영화 미나리. 아버지 이민 세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촬영 내내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출연 배우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왔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제이콥 역할을 맡았던 배우 스티븐 연은 자신의 경험을 연기에 녹여냈다고 말합니다. And kind of the disconnection that happens from the language barrier and then the cultural immigration barrier slowly kind of separates generations over time here. And to understand how to see my parents as the human beings that they are, and then kind of internalize that and then make that into a singular version of Jacob. And so I drew upon things that were real to me. 한인 감독이 한인 배우들과 풀어낸 한인 가족의 이민 이야기. 바로 우리네 이야기라 더욱 특별한 영화 미나리는 인종과 세대를 넘어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 상상도 못했어요. There were many Korean Americans who told me that they didn't feel as lonely because they realized that, oh, many of us have shared these same experiences. And that to me shook me a lot, where I realized, oh, this film has a possibility of creating community in the Korean American larger community.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의 대표 배우 윤여정 씨는 크고 작은 연기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 이제는 아카데미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내가 상을 탄 것도 아닌데 노미네이트된 게 뭐게 굉장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는 배우가 배우를 뽑는 거라 그래서 그건 알아들어요. 배우가 배우를 뽑는 거는 나는 그거는 가치를 둬요. 그거는 내가 굉장히 고마웠는데 그래서 내가 탔냐 그랬더니 탄 건 아니래. 노미네이트된 거래. 그래서 내가 아니 노미네이트된 걸 뭘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나. 섬세하고 절제된 연기가 돋보인 배우 한예리와 아역을 맡은 앨런 킹과 노엘 조까지. 한인 배우들의 막힘없는 연기 호흡에도 주류 언론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아지트처럼 이렇게 감독님도 오시고 스티븐도 와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영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매일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감독님과 심플하게 대화를 하고 저희가 되게 타이트한 일정을 그걸 맞출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화 미나리는 오는 12일 설날에 맞춰 미주 전역의 주요 극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봉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얀마의 군과 경찰은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복 시위는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어제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민주화 시위 현장입니다. 총성과 함께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이 쓰러집니다. 현재 언론은 익명의 의사를 인용해 시위대를 향해 쏜 실탄으로 30대 남성과 19세 여성이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시위가 나흘째 접어들면서 물대포와 고무탄을 동원해 진압을 벌여온 미얀마 군경이 실탄을 발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시위대는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당사를 10여 명의 미얀마 경찰이 급습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을 주장하며 집회 금지 등 주요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미얀마 군정은 TV 연설을 통해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어크라리의 뛰어나리고 필로비နိုင်ငံစီးပွားရေးအမြန်ဥမော့လာစေဆွေးနွေးညှိနှိုင်းလက်တွေ့ဆောင်ရွက်ခဲ့ပါတယ်။ပြည်တွင်းပြည်ပရင်းနှီးမြှုပ်နှံမှုမှန်သမျှကိုကျွန်တော်ကြိုဆိုပါတယ်။ဖိတ်ခေါ်ပါတယ်။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12일 특별회의를 열고 현재 비상사태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등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15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5천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테슬라가 미 증권거래위에 제출한 공시 보고서를 통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가진 현금성 자산의 8%에 육박하는 거액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후 한때 5천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 3월 이후 8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으론 990조 원을 돌파했는데 코스피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보다도 큽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다 추가로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위상이 2018년 폭락장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성에 그 누구도 이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고 그 기대치가 안정화될수록 투자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죠. 넘치는 유동성이 가져온 강세장에 테슬라까지 힘을 더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큰 변동성은 여전한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개성공단이 문을 연 지 정확히 5년이 지났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차라리 청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개성에서 10년 넘게 냄비를 생산하다 하루아침에 공단 폐쇄라는 날벼락을 맞고 연신 눈물을 흘렸던 박창수 씨. 5년이 지났지만 늘어난 건 한숨뿐입니다.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손해도 안 봤을 텐데 괜히 희망 고문에 현혹돼서 믿었던 내가 바보죠. 북한 장거리 로켓 등에 대응한다며 개성공단 전격 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내일로 꼭 5주년. 그동안 대북 제재는 더 공고해졌고 지난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마저 처참하게 파손됐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공단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닥친 기업인들은 공단 재개가 안 된다면 차라리 공단을 청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 조건부지만 청산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부분 입주기업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10곳 중 1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했고 매출이 떨어진 기업은 70%가 넘습니다. 차라리 청산하고 특별법을 통해 보상에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부는 청산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중국의 한 공관에서 일하던 외교부 직원이 행정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지역인 왕징의 한 술집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 직원 5명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각 국회와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A씨와 B씨, 한국인 행정직원 C씨도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이들 3명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행정직원 C씨가 국회 소속 A씨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게 C씨의 주장입니다. C씨는 국정원 소속 B씨 역시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직원 C씨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외교부에 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국정원 소속 B씨는 행정직원 C씨도 A씨에게 술병을 던졌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은 베이징 당국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모임을 갖더라도 2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 상태였습니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파견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갑질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그대로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주장도 많아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백년지기라는 자녀 교육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